자, 볼게요. 저기 잠깐 쉬었다 들어왔더니만, 아르베도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싹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속성인 총체성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화의 속성에 총체성이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문화란 것은 각 요소가 되고 있죠?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 더 연쇄적으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죠. 왜? 상호 우전적 상호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딸내미가 원래 저기 그 분홍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피아노도 분홍색이야. 예를 들면 피아노 보면 되게 어색해요. 분홍색 피아노가 뭐야? 근데 알고 보면 전체 방의 컨셉인 분홍 컨셉에 맞춰본다면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문화를 바라볼 때도 그것만 보지 말고 전체적 맥락에서 바라보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있다 보지만 총체적 관점이고, 다시 말해서 문화라는 것은 총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하자는 게 총체적 관점, 그런 속성은 총체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피임약이 개발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 경제력이 향상됐고요. 여성의 경제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필요 없죠.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성 해방이 앞당겨졌습니다. 따라서 여기 피임약의 개발이라는 것은 의약 부분의 변화죠. 의약 부분의 변화가 여성 경제력 향상이라는 경제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성 해방이라는 사회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더 붙여서 총체성.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저번 시간에 적었던 것처럼 상호 연관만을 강조하는 총체성도 있고, 연쇄적 변화를 강조하는 총체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달라지게 돼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도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적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이 문화의 속성 중에서 이 축적성이 시험이 잘 나와요. 축적성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자, 들어봐봐. 문화라는 것은 축적된다.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로 전승돼서 축적된다는 거죠. 그러면 축적된다는 건 뭐냐면 쌓인다는 거죠. 전승이 되면 쌓인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요소가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 거기에 뭔가 더해지고, 오케이? 또 어떤 요소가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 거기에 뭔가 더해진다. 이게 바로 축적된다는 거고, 따라서 이전보다 문화가 풍부해지고 이전보다 다양해진다는 게 축적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전승의 수단이 바로 상징체계죠. 언어, 문자, 몸짓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의 상징의 능력이고, 그 전달체가 상징체계잖아. 예를 들면 내가 아빠한테 못 내게 하는 걸 배웠어요. 뭘로? 말로. 또는 아빠의 행위로. 오케이? 또는 문자로. 아빠의 농업 일기로. 그래서 이런 상징 체계를 바탕으로 문화가 전승되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학습 능력, 인간이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승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징 체계와 학습 능력을 통해서 전승되고 뭔가 더해진다는 게 축적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어떤 요소가 전승되고 더해지다 보니까 이런 축적성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의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걸 이따 배울 겁니다. 변동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쌓였다, 축적됐다, 전승됐다가 포인트라면 축적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따라서 이게 이 축적성 때문에 우리가 동물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인데 인류 문명 발달이 가능해요. 네, 같은 말입니다. 자, 다시 동물에게서 보이는 학습된 행위처럼 보이는 게 있어. 엄마 따라하고 아빠 따라하고 족장 무리 우두머리 따라하고. 선생님, 동물에게서도 학습된 행위가 보이는데요? 그럼 그게 문화인가요? 아닙니다. 동물의 학습된 행위는 축적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일본 원숭이들이 주로 이제 그 고구마를 먹을 때 온천물에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여기 온천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원숭이들이 모여있어요. 모여가지고 온천물에다가 고구마를 던져요. 왔다시와 던집니다. 그럼 퐁당퐁당 빠지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온천물이 뜨거우니까 이게 올라서 이렇게 가장 자리로 와요.
오케이? 와타시와, 와타시와. 동물도 고구마를 먹는 음식 문화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내려와요. 가장자리로 오면 원숭이 내려와가지고 까먹어요. 와타시와 뜨고 됐어. 와타시와 뜨고 됐어. 그걸 보면서, 동물들도, 일본 원숭이들도 음식 문화가 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10만 년 전에 원숭이도 똑같이 와타시와 뜨고 됐어요. 지금도 와타시와 뜨고 됐어요. 똑같이 모방하고 학습하고 따라할 뿐이지 전승이 돼서 쌓이지 않아요. 다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와타시와 뜨고 됐으로 예를 들면 고구마를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렌즈 데워 먹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 요소가 전승되고 뭔가 더해진다 이거죠. 더해짐이 가능한 게 축적이 가능한 거고 더해짐이 없는 동물에게서 학습된 이런 문화라고 하지 않는다. 왜?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문화는 더해짐이 가능하다. 전승, 더해짐,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달이 가능하다. 다시. 그래서 인류 문명 발달이 가능하고 동물과 구별시키는 속성이 바로 축적성. 잘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다섯 번째 문화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와타시와 뜨고 됐어요. 자, 갑니다. 다섯 번째 문화의 변동성이 있는데 문화는 것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는 거죠. 교재에 있는 것처럼 창조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모습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문화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쇠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창조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면서 변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게 변동성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주는 제시분들이 많아. 예를 들면 요즘은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시간의 흐름을 주는 거잖아. 요즘에. 그럼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라고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공유성. 요즘의 문화가 달라졌네요. 변동성. 이게 함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주는 말이 중요하다. 꼭 기억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맨 밑에 170쪽 더 알아보기를 볼게요. 그걸 보면 총체성과 변동성의 비교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잠깐만 정리해볼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문화의 속성 중에서 총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있어요. 문화의 속성 중에서 총체성과 변동성이 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 공통점을 먼저 적어볼게요. 두 개 공통점은 둘 다 변화를 얘기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둘 다 변화를 얘기하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중요해요. 자, 총체성은 연관된 체계끼리의 상호 변화고, 변동성은 하나의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합니다. 즉, 변동성은 하나만 보는 거야. 하나의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거고, 총체성은 연관된 요소끼리 상호 영향을 미쳐서 모습을 달리하는 거야. 예를 들면 A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A'이 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A2' 됐으면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A가 변하니까요 B가 이렇게 변하고요, B가 변하니까 C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연관지어서 상호 변화를 얘기하면 총체성. 오케이? 하나의 요소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면 변동성.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연관된 체계끼리의 상호 변화인지 아니면 하나의 체계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인지에 따라서 구별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총체성이 나타나면 변동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총체성이 나타나면 변동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봐봐. 예를 들면 총체성을 나타내는 제시문 중에 이런 게 있죠. 총체성을 나타내는 제시문 중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근무 방식이 바뀌었어요. 재택근무로. 이렇게. 그러면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것이 근무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상호 연관을 맺고 있으니까 총체성을 부각시키는 제시문 맞죠? 오케이. 그런데 뭐만 보느냐? 만약에 근무 방식만 보자. 근무 방식만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어디에서? 직장에서 근무를 했죠. 옛날에는 직장에 출근을 해서, 요즘에 우리가 재택근무가 가능한데, 그죠? 재택근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인터넷이 발달했습니다. 옛날에는 직장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로 바뀌었잖아요. 인터넷과 재택근무를 연관지어서 보면 무슨 성?
됐어. 근데 근무 방식만 보면 이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성?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총체성이 나타나면 변동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단 총체성을 나타내는 제시문 중에 상호 연관만, 예를 들면 가족제도와 그다음에 정치제도가 상호 연관을 맺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총체성만 부각시키는 거지 변동성은 나타내지 않죠. 근데 상호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초래했다까지 제시문이 나오면 총체성도 있고 변동성도 있는 거죠. 정리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호 연관만 얘기하면 총체성만 있는 거고 상호 변화까지 얘기하면 총체성과 변동성이 함께 있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170쪽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그 확인 문제 1번 171쪽에 확인 문제 1번 천천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171쪽이죠. 자, 그 확인 문제 1번이 되어 있는데, 자, 선지 바라볼게요. 자, 기억. 문화가 한 사회의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지닌 생활 양식을 보여준다. 공유성이죠. 그러면 기억이 공유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 말이야. 기억에 보면 하우사족에게는 주주고 관습이 있다 주주고 하우사족은 이 관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공유성을 부각시킨 거야. 됐나? 맞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니은에 보면 출산 직후에 또 임신하면 단백질 결핍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2번 선제 보니까 특정 문화가 개별 사회 안에서 추출한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고 자 2번 선제를 보면 어떤 문화가 개별 사회 안에서 고유한 뭐를 갖고 있다? 가치를 갖고 있다 주고 이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띠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문화적 행위가. 그런데 나와 있잖아. 니은에 보면 출산 직후에 임신하면 단백질 결핍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을 주고 그다음에 보호하려는 의도 됐나요? 오케이.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 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성립되었다. 어떤 문화적 행위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 행위라는 것은 의도와 목적, 그 사회의 고유한 가치를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했죠? 보호하려는 것, 보호하려는 의도와 목적, 고유한 가치를 띠고 문화적 행위가 형성되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갑니다. 디귿에서 문화는 문화시설의 문화는 좁은 의미죠. 문화시설의 문화는 좁은 의미고요. 그 다음 디귿의 혼인문화입니다. 혼인문화의 문화는 넓은 의미죠. 그래서 디귿에서의 문화는 문화시설의 문화와 달리 넓은 의미. 혼인문화, 넓은 의미, 문화시설, 좁은 의미. 맞고요. 그 다음 4번 리을입니다.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배우자로 공인은 다 함께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적어라. 공인, 공유성을 부각시키는 건데 문화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풍부해진다. 이거는 뭐죠? 전승되고 더해진다, 풍부해진다, 축적성이죠.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1처 2부 제, 적어라. 제도. 1처 2부 제도, 결혼 제도. 제도는 문화의 구성 요소 중에서 규범. 따라서 규범은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문화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5번은 맞죠. 그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이 되겠네요. 자, 넘겨보시면 자, 171쪽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들어갈게요. 자, 172쪽에 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있습니다. 자, 관점은 뭐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이 조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상대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총체적 관점의 그들의 관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문화 혹시 졸던 친구들 잘 찾아가. 자, 172쪽이고요. 자, 지금 이게 문화 이해 관점이에요.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죠. 상대론적 관점, 교재 순서로 할까요? 총체론적 관점, 그 다음에 비교론적 관점, 이 세 개가 있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여기 상, 총, 비는 전부 다 올바른 문화의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 자, 왼쪽 날개에 보면 문화 진화론이 있을까요? 이 관계 잘 이해해야 돼. 문화 진화론이 있는데, 자,
문화 진화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바르지 못한 문화의 관점이에요. 즉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된다는 거고, 진화됐다는 것은 생물체, 유기체가 진화됐다는 것은 단순했던 유기체에서 복잡한 유기체로 보다 발전된 유기체로 나아갔다는 거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진화란 뜻은 이전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하고 진보했다는 뜻이에요. 즉 문화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것은 문화 진화론은 평가를 했어 안 했어? 했죠. 이 문화 진화론이 언제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험론 개척 이후에, 다시 말하면 유럽인들이 유럽 사회만 머물러 있다가 이제 실험론 개척이 나타나면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를 이제 가게 돼요. 이렇게. 근데 가보니까 거기 아프리카 가니까 막 애들 막 말 먹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인도 가니까 또 인도로 차도 말고 인도로 말 먹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미국 가니까 또 퍼킹 USA 애들이 또 말 먹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걔네들을 보면서 이 유럽인들 어떤 생각했을까? 그렇죠. 꼭 적어놔. 우리도 아주 옛날에는 저랬는데 우리는 문화가 발전해서 높은 수준을 왔고 쟤들은 아직도 저렇구나. 아하,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전만 하는구나. 우리는 발전 수준이 낮고 걔들은 발전 수준이 높고 걔들은 발전 수준이 낮구나라는 게 문화 진화론. 즉 문화 진화론은 이거는 평가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우수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다고 문화를 평가를 한 거고, 다분히 누구 중심의, 그렇죠? 서구 중심의 문화 이해니까 얘는 문화 절대주의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야 잘못된 태도야? 잘못된 태도죠. 우리가 발전된 문화고 그들이 미개한 문화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죠.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자는 게 상대주의 태도, 상대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 이해의 올바른 관점은 상대론적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 진화론을 극복하는 올바른 문화의 관점이 바로 상대론적 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눈 세 가지는 전부 다 올바른 문화의 관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온 김에 마무리할게. 그리고 이 총체론적 관점이나 비교론적 관점도 당연히 상대론적 관점을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요소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거고,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이 문화를 비교해보는 거야. 다시 이 문화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 문화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 문화도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비교하자는 게 비교론적 관점이에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 맥락이 어떤 문제에서 유용한가 하면 이런 문제에서 유용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제시문이 나와 있는데 제시문에 총체론적 관점의 제시문이 나와 있거든. 근데 선지 1번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문화 절대주의죠. 오케이? 문화를 평가이고 자신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제시문에는 총체론적 관점인데 선지에는 뭐가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절대주의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틀린 거죠. 왜? 총체적 관점은 상대론적 관점을 베이스에 깔고 요소 간의 연관성에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요소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관점이니까. 이런 문제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론적 관점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데 문화 절대주의, 사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 같은 문화 절대주의 태도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거 풀 때 이러한 맥락이 정확히 필요한 겁니다.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해했죠? 오케이. 이런 문제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오케이? 갑시다. 자, 그럼 이제 한 개씩 이제 따박따박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론적 관점은 말 그대로 문화는 내 입장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는 거죠. 아, 왜 알고 볼까? 그것을 볼까? 자, 봐봐요. 그러면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될 것이지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 우등하다 열등하다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외부자적 시각이 아니라 그들의 시각에서 내부자적 시각에서 문화를 이해하자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얘는 보편성의 잣대를 들이대자는 거야. 그들의 맥락에서 역사적 맥락, 자유학적 맥락에서 이해하자는 거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특수성을 존중해 주자는 게 바로 상대론적 관점을 가졌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상대론적 관점을 여기다 할게요. 이 상대론적 관점을 외부화한 것이 아까 잠깐 했는데
상대론적 관점을 갖고 외부에 이렇게 시선을 돌린 것이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론적 관점은 당연히 상대론적 관점은 베이스에 깔고 됐죠? 그 다음에 내부화한 것이 이 상대론적 관점을 갖고 우리 사회의 문화를 이렇게 바라본 것이 바로 문화다원주의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문화의 다양성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잖아요. 그래 다양성이 보존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문화다원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론적 관점을 내부화한 것이 문화다원주의. 이것도 식으로 나오죠. 문화다원주의의 바탕이 되는 게 상대론적 관점. 외부화한 것이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면 좀 희미했던 개념이 좀 명확하게 잡힐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 관점 아까 했는데 문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을 맺으면서 전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 관점은 부분적 이해, 그것만 바라보는 부분적 이해 또는 편협한 이해, 부분적 이해나 편협한 이해를 하지 말자는 거죠. 오케이? 즉 전체적 맥락에서 문화라는 것은 그것만 벌어진 걸고 정체적 맥락에서 이해하자는 게 바로 총체론적 관점을 갖자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교론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죠. 오케이.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문화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음식 문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버킹 USA, 일본, 중국의 여러 음식을 다 함께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음식 문화 이해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이 문화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 음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음식 문화를 다 함께 비교하다 보면 우리 음식 문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깁니다. 우리 개강하면 좀 자세히 요거는 얘기를 해주겠지만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이해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다? 상대주의적 관점을 갖고 바라보는 건데 비교론적 관점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지. 오케이? 객관적으로 문화를 바라본다. 즉 외부자적 시각에서 관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태도는 없고 문화 이해의 기본은 그들의 입장에서 내부자적 시각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게 기본이고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은 비교론적 관점이 가장 장점인데 그것을 객관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만약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기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새 문화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성도 발견할 수 있고 그들 나름에 갖고 있는 특수성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럼 보편성도 발견하고 특수성도 발견하면서 문화 이해의 관점이 넓어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비교적 관점의 그 특징 세 가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문화 이해 태도까지 하고 그 항해 문제 2번, 3번만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73쪽 넘어갑니다. 됐나요? 이해죠? 상대론, 비교론적 관점이나 총체적 관점은 상대론적 관점을 가지고 비교하고 상대론적 관점을 가지고 요소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거야. 한 사회에 요소 간의 연관성에 주목하면 총체론, 한 사회 여러 사회를 그들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비교하면 비교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총체적 관점은 한 사회만 바라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에 문화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173쪽이죠. 문화의 태도가 있는데 이 문화의 태도는 올바른 태도도 있고 잘못된 태도도 있는 거야. 문화의 관점은 올바르지만 그래서 올바른 태도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문화 상대주의 태도.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해주는 문화 상대주의 태도가 바로 올바른 태도고 그 다음에 문화의 우열을 가린 문화 절대주의 태도가 잘못된 태도야.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라는 것은 문화 이해의 절대적 기준이 자신의 문화에 있거나 우리가 잘난다. 아니면 문화 이해의 절대적 기준이 타 사회에 있어서
타 사회의 문화를 동경하면 뭐가 된다? 문화 절대주의, 즉 문화 사대주의. 그래서 문화의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 그게 우리 문화냐? 타 사회. 둘 다 잘못된 문화의 태도가 되겠고, 문화 절대주의에 교재 보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있습니다. 다시 자문화 중심주의도 문화 절대주의고 문화 사대주의도 문화 절대주의로서 둘 다 올바르지 못한 문화의 태도다. 둘 다 문화 절대주의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죠. 오케이. 그럼 자문화 중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신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게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고요. 교재에 보는 것처럼 중화 사상, 중국이 세계짱, 나치즘, 게르만 우월주의, 제국주의, 우리가 잘나서 타사를 침략할 것은 정당화한 거죠. 그 다음에 위정착사, 그렇죠? 위정착사는 위, 지키자, 정락을 지키고, 척, 배척하자, 사학을 배척하자. 그래서 사학이 뭐냐면 천주교로 대표되는 외세를 배척하고, 오케이? 정락, 즉 우리가 지켜왔던 성리학적 질서가 더 잘났다. 그걸 지키자는 거니까 얘도 자문화 중심주의야. 보지 말고. 그럼 자문화 중심주의 순기능은 일체감과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신들끼리는 잘 뭉쳐요. 오케이. 그런 표현을 사회적 통합에 유리하다.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또는 내 집단 의식을 강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 집단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단점은 자신의 우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타 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 수용에 불리해요. 이거 보면 맨 끝에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국수주의라고 되어 있죠. 외국과 교류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걸 국수주의 형태라고 해요. 일본 애들이 가끔 세계사적 보편적인 가치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생각이 뭐 우월하다고 막 생떼쓸 때 있죠.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하, 일본, 와타시와 뭐 국수주의 데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국수주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국제적 고립이 나타날 수 있고 적어도 문화 수용에 불리하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자신의 우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수주의 이런 말도 좀 가끔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됐나요? 거기에 비해서 문화 사대주의는 어떻게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반대죠. 그래서 자신의 우월성만을 강조한 자문화 중심주의는 반면에 타 사회의 문화를 동경하고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문화 절대주의고 문화 사대주의. 얘들의 사례 보면 후진국의 서구 문화 숭상, 이거 당연히 하겠죠. 근데 줄쳐봐. 원시 미개 문화 동경, 이것도 일종의 문화 사대주의야. 에이, 원시 미개 문화를 왜 동경합니까?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뭐 좀 문명화된 기술과 도구들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집단들은 나는 정말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 나라가 오히려 더 행복한 나라고, 그다음에 그 나라가 자유가 더욱더 보장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시 미개 문화를 동경하는 것도 당연히 문화 사대주의임을 까먹읍시다. 그 다음에 장점은 간단해요. 문화 사대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 잘 수용하겠죠. 문화 수용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단점은 무턱대고 수용하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될 수 있고 문화의 주체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문화 수용을 잘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 후진국 나라가 선진국의 문화를 잘 수용하다 보면 그렇죠. 발전할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후진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회 발달 속도를 땡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로 우리 옛날에 적어도 사회 발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적어두시고. 이런 논리로 우리 옛날에 조선 후기 때 많은 실학자들이 소외 문제를 빨리 받아들이자 했었고, 그 주장한 논리 중에 한 개가 빨리 발전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회 발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화 상대주의는 올바른 문화의 태도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이해하지 않는 건 우리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다 이해해버리자. 근데 이건 안 돼.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것을 상대주의라고 다 이해하자는 건데 왼쪽 날개에 그다음 경계라고 꼭 적어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다 이해하는 것은 안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하자마자 같은 말이 뭐냐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 주는 말이에요. 다시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적 가치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순자, 너희들은 묻을 게 없어서 사람 묻었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니까. 명예살인, 이스라엘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너희들은 자를 게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여성이 팔다리 잘랐구나 이해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식인풍속, 너희들은 먹을 게 없어서 사람 드셨구나 이해주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 같은 기본적인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하자는 얘기는 바꾸어 얘기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뭐 해주죠? 존중하자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오케이. 또 바꾸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문화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성을 논할 수 있어도 윤리,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는 상대성을 무조건 적용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를 경계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를 뭐하자? 경계하자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하자. 상대성은 당연히 이해를 해야겠지만 그게 윤리적 가치에 어긋날 때는 이해해주면 안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확인 문제 2번, 3번 풀고 또 다음 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볼게요. 자, 172쪽에 확인 문제 2번입니다. 172쪽에 확인 문제 2번입니다. 자, 볼게요. 기억해 보면 개별 사회마다 고유한 특수성을 있음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 1번에 기억해 보니까 조차라 대부분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 조차라 보편성, 그렇죠. 어디나 사람을 돌아가실 때 보내는 장래의식이 있구나. 이것은 특성이 아니라 보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2번 갑니다. 니은. 자, 니은에 보면은 장래 문화할 때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죠. 평가적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문화도 뭡니까? 넓은 의미의 문화죠.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성향. 따라서 둘 다 넓은 의미니까 2번은 틀렸고요. 3번 갑니다. 디귿. 장례식을 치를 때 물소를 잡는 고유한 풍습이 있다. 누가? 설화자 부족은 그들만의 고유한 풍습을 가지고 있다. 고유한 풍습 공유성. 그렇죠. 공유성을 부각시키는 건데 3번에 보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된다. 변동성을 부각시키고 있죠. 변동성을 나타내는 제시문이니까 틀렸습니다. 자, 리을해 볼게요. 4번. 죽은 자들의 자녀들 물소를 잡지 않으면 그들은 부족사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4번에 보면 한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향유하는 생활을 하는 식이다. 적어라. 공유성. 4번 선지는 공유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리을을 보면 물소를 잡지 않으면 지탄의 대상이 됨을 다 함께 이해하고 있고 예측 가능하죠. 왜? 물소를 잡는 고유한 풍습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 이해하고 있다. 무슨 성? 공유성을 부각시키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구성원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과 도구,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과 도구로 물질문화죠. 그런데 미음에 보면 고인의 가족과 화해하는 의식은 비물질 문화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왜냐? 화해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은 비물질 문화겠죠. 정답은 4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73쪽에 확인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맨 끝에 보면 그 사회의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그들의 문화의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뭡니까? 상대론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은 상대론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1번. 다른 문화를 거울 삼아. 오케이. 자, 1번에 보면 다른 문화를 거울 삼아. 그러니까 비교론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2번 갑니다. 아참. 이거 오버하시면 안 돼요. 자, 제시문은 상대론적 관점인데 1번에 비교론적 관점이 되어 있다고 해서 비교론적 관점도 상대론적 관점을 베이스에 깔고 있으니까 답입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제시문에 총체적 관점이 나와 있는데 제시문에 총체적 관점이 나와 있는데 선지의 문화 절대주의가 나와 있을 때 답을 가리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상대로 비교론 총체를 따박따박 비교하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푸셔야 돼. 포함관계로 푸시면 안 돼. 얘기했다? 오케이. 자, 그다음 2번. 문화를 단전업이 연속적 발전 과정으로 파악한다. 줄치고. 자, 2번이 바로 우리가 배웠던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만 한다. 문화, 진화론이죠. 오케이? 물론 발전 속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서구가 발전 속도가 빨랐던 거죠. 자, 문화 진화론이지. 문화 절대주의죠. 문화 진화론은 문화 절대주의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화를 문명과 동일시하는 것은 뭐다? 그렇죠. 문화 절대주의죠. 발전. 오케이? 또는 좁은 의미의 문화. 그리고 요소 간의 연관성을 강조하면 총체적 관점이죠. 그래서 선진 3번은 문화 절대주의 또는 좁은 의미의 문화면서 그다음에 총체론적 관점, 총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 해당 문화를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렇죠. 4번이 상대론적 관점이니까 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5번. 보편적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특정 문화 현상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잘 봐. 이게 상대론적 관점이죠. 상대론적 관점은 특수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 그들 사회에 나타나는 특수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문제 보면 보편적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 게 아니고 특수한 문화 현상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파악한 거죠. 다시 상대론적 관점은 맞구나. 특수한 문화 현상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파악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 볼게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OX 답지하고 확인 문제 답지는 쌤이 밴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늦게 들어갔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먼저 풀어볼 친구들은 먼저 풀어가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숙제 좀 하시고 자, 192쪽 갈게요. 됐죠? 192쪽 이제 하위 문화 그 다음에 주류 문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쪽에 보면 자, 무슨 문화? 그렇죠. 하위 문화가 나와 있죠. 자, 들어봐봐. 이 하위 문화의 출제 패턴도 아주 간단합니다. 하위 문화인지 아니면 반문화인지. 그러니까 하위 문화 중에 반문화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위 문화에만 그치는지 아니면 주류 문화에 저항하면서 변화까지 시도하고 좀 반문화까지 된 건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모든 반문화가 하위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 오케이? 자, 하위 문화 갈게요. 자, 옛날에는 이거 전체 문화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최근 교과서를 개편되면서 주류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걸 전체 문화나 주류 문화를 이제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이게 바로 주류 문화, 즉 전체 문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 문화와 대비되는 게 바로 하위 문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고, 그다음에 그들만이 공유하는 문화가 하위 문화인데, 그러면 전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구분 기준을 꼭 적어놔야 돼요. 요거를 헷갈리면 저도 개념이 흔들릴 수 있어.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요거는 집단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큰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는 주류 문화라면, 좀 더 작은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는 하위 문화예요. 그래서 얘는 사회 집단에 따른 비율입니다. 그 어떤 문화 요소의 공유 수준 및 범위, 다시 어떤 문화 요소의 공유 수준 및 범위, 즉 사회 집단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 요소의 공유 수준이 더 큰 집단이면 전체 문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이면 하위 문화.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의 구분 기준은 다분히 상대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구분 기준은 다분히 상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 한국 문화는 전체 문화의 하위 문화. 그렇죠.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범주에 따른 상대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문화가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는 무슨 문화 될 수 있죠? 주류 문화, 즉 전체 문화가 될 수도 있지만
보다 큰 범주, 세계 문화에 대해서 보다 큰 범주인 세계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한국 문화가 무조건 전체 문화다, 무조건 하위 문화라는 것이 아니라 뭐다? 범주의 차이에 따라서 상대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자. 범주의 차이에 따른 뭐? 상대적 개념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있죠. 그림을 그리면서 그 특징을 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까지 그리면 딱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여기까지. 잘 봐. 자, 이게 전체 문화라면, 이게 전체 문화라면, 하위 문화 A가 있고, 하위 문화 B가 있고, 하위 문화 C가 있다고 하죠.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하위 문화가 뭐 세대 문화가 있죠. 세대 문화 중에서도 기성세대 문화도 있고, 청소년 문화도 있고. 가끔 나오더라. 이 세대 문화는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를수록 다양해지는 특징이 있겠죠. 오케이?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서 이걸 기성세대 문화라고 할게요. 이걸 청소년 문화라고 할게요. 이거를 지역 문화라고 할게요. 구체적인 문화는 지역 문화라고 할게. 됐나요? 그러면 이건 전체 문화고, 여기 나오는 기성세대 문화,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는 하위 문화가 되겠죠. 오케이. 자, 한번 시작하자. 기성세대들도 주로 뭘 드시냐면, 이거 쌀을 드십니다. 쌀. 그 다음에 청소년들도 주식은 쌀이에요. 주식이 급식이다. 뭐 급식 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강원도 주민들도 주로 쌀을 드십니다. 강원도 주민들 감자가 주식이 그러면 화내요. 자, 그리고 잘 봐. 기성세대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강원도 지역 주민이 아닌 분들도 주식은 쌀이에요. 쌀입니다. 그러면 여기 허연색 있죠? 이 허연색이 바로 뭐가 되겠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문화 요소죠. 이게 바로 전체 문화 요소가 됩니다. 이게 전체 문화 뭐가 된다?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성세대들만이 특징적으로 드시는 음식이 있겠죠. 뭐냐? 그 세모입니다. 세모인데 이거 숭늉이라고. 숭늉 먹었더래. 아, 가운데로. 그 다음에 청소년들만이 특징적으로 드시는 거. 내가 맨날 다 까먹는데. 그 검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검은 콩. 검은 콩을 뭐라 그래? 뭐라 하는데? 검은 콩. 그 검은 콩이 들어간 걸 버블티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 안에 들어간 거 뭐지? 맨날 까먹는데. 여하튼 버블티만은 청소년들이 특징적으로 드시는 거죠. 그것을 별이라고 할게요. 버블티.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특징으로 드시는 게 감자죠. 감자 먹었더래. 감자. 그럼 봐봐. 요 세모, 그 다음에 요 네모, 요 별은 그들만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문화 요소죠. 요를 하위 문화 요소로 하는 거야. 하위 문화 요소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하자. 내가 강조시킬 게 뭐냐면 전체 문화 요소란 말과 하위 문화 요소, 전체 문화란 말과 하위 문화를 구별해. 즉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의 독자적 문화 요소를 갖고 있는 차별적인 문화. 거기까지.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와의 공통된 요소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의 독자적 문화를 갖고 있는 차별적인 문화다. 그래서 이 하위 문화는 차별적 문화야. 차별적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의 다양성을 높여주겠죠. 전체 문화와의 공통된 요소도 있지만. 알겠나?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저주로 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위 문화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의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나름의 독자적 문화를 갖고 있는 차별적인 문화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하위 문화의 다양성은 높아진다. 알겠나?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스비!